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환경과 건강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또 만들어가고 계신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보건학 박사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5090이라는 플랫폼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 요양원이라든가 또는 뭐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주는 그런 사실 생각해 보면 문득 들어가 보면 뭘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1번지라는 이제 포탈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니 유튜브. 예, 이제 유튜브라고 할 수도 있고 문화 컨텐츠 플랫폼. 컨텐츠죠. 네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노인들 프로그램은 뭐 이제 노인부 종합복지관 이런 데 가보면 뭐 배워주는 게 굉장히 많긴 해요. 무슨 뭐, 인지 기능을 향상을 위해서 그림도 배워주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를 훨씬 입히면 정말 앞으로 다양하게 좀 쓰일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모친께서 그런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요양시설로 모셔야 되나라는 거기에 문제점을 느끼고서 요양시설 찾아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 저희 모친께서 그런 주간보호센터를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렇게 보니까 네.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게 똑같아요. 2년 동안. 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자극이 안 되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머니조차도 재미없다고 하고 지루하다고 그러셔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좀 또 이거 여기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제대로 된 그런 시니어 컨텐츠들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서 우리가 만들든 남이 만든 걸 커스터마이징을 하건 하여튼 고퀄, 네. 고퀄의 시니어 컨텐츠 또 좀 보다 세분화된 그걸 만들어 보자. 네. 요즘 말로 이제 노치원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저 주변의 친구들도 저 우리 아빠 이제 노치원 가잖아. 막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아니 실제로 유치원이나 유아 그런 시설들이 노인 요양 시설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들이 적어지고 저출산 되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원 보내본 경험으로 이제 저는 막연히 상상을 이제 했죠. 애들 이제 가면 뭐 영어도 배우고 뭐 무용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종이접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노치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 좋네. 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3년을 다니면은 그게 계속 되면 안 되네요. 이 학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제 자극으로서 역할이 이제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약발이 떨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문화적인 컨텐츠를 거기다가 입혀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좀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은 분들은 정말 만족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딱 보면은 이게 또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그런 요양시설에 모이시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어도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벽에 있어서 그런 거지만 또 이용자 입장에 봤을 때는 뭔가 더 좋은 프로그램, 뭐 더 양질의 음식, 뭐 당연히 그런 거 바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뭔가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가 저는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뭔가 규모의 경제가 생겨야 이게 어떤 더 이게 경제성 있게 그걸 가지고 현실화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그 강사를 무작정 계속 뭐 양성해서 파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러한 이제 컨텐츠를 플랫폼을 만드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요양 시설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구독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가 시니어들이
단기 기억들은 점점 떨어지세요. 이렇게 밥 먹고 돌아서 한번 먹었나? 네, 뭐 한 그런 얘기 거 많죠. 또 그러시는데 네. 옛날 기억들은 많이 남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사진 같은 거 보면 사진 보면서 이게 옛날에 어디서 뭐 했던 거다 아니면 네 아버지가 속썩여가지고 그날 싸워가지고 이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뭐 세세하게 그런 그럼요. 것까지도 기억을 하시는 그거 거예요. 다 떠올라요. 그래서 그 시니어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런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신 어르신들하고 그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죠. 답답해서 맞아요. 내 부모인데도 얘기하기 힘든 거야. 막 싸우게 맞아. 돼요. 왜 이것도 모르고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또 하고 하냐. 한 얘기 또 하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하면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시니어의 몸을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체조를 만든다고 할 때도 무리한 동작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저 스트레칭 하다가 여기 갈비뼈 부러지고 지금 시니어의 그랬잖아요. 관절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근육도 이해를 해야 되고 맞아. 그래서 그거를 시니어를 다뤄보신 분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스트레칭 똑같이 뭐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시니어들을 맞춤형으로 위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트레칭도 시니어도 개발해야 시니어 되고. 나름 또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잘 아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그게 이제 내공이고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 이제 뭐 미술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또 뭐 그런 율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독서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굉장히 문화적인 게 컨텐츠가 많죠. 다양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어르신들도 본인의 취향이 이제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럼요. 그거에 원하는 이제 뭐 관심 분야의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렇게 기초부터 고급화된 그런 것까지 컨텐츠가 세분화되게 하려면 네.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맞춤형 시대인 거예요. 맞춤형. 네. 그 타겟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네. 그런 어떤 건강 상태별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또 취미도 고려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다 이렇게 준비해봤다. 준비해서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준비하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취지는 시니어들의 이슈 아무래도 네. 건강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의학적으로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문화적 측면으로 이걸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지기능 장애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연극으로 풀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니어 연극 이런 식으로. 시니어 연극 요새 아주 많이 핫한 이슈죠. 그래서 연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본을 외워야 되고 그거 연기를 대본에 해야 맞는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남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소통을 옷도 해야 좀 되고. 차려 입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남들한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면 건강하게 돼야 되고 근데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 갔는데 그 입소자 할아버지께서 그 요양보호사를 은행원으로 자꾸 항상 그렇게 고정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오늘 그 돈 예금하러 왔느냐 뭐 은행 얘기를 자꾸 해서 아니라고 저는요 요양보호사라고 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께서 그러면 은행원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컸다라는 그런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본을 가지고 대본도 외워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몸도 움직이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 연극하려면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연극 보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막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연극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나는 이걸 하는구나. 할 줄 이제 아는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연극을 이렇게 수행해냈다는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감격하고 그거를 보는 자식들이나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도 그러면은 뭐 이 의욕이 저는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그렇지 우리의 않아요. 선입견이에요. 네, 그렇지 네. 않아요. 맞아요. 지금도 배워보고 싶은 것도 맞아요.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맞아. 굉장히 많고 또 의외로 모험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뭔가 이
오지랖을 좀 줄여가 이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오히려 열정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시니어들의 그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 젊은 사람과 그렇게 큰 내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없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쁜 거, 좋은 거 맞아. 그런 거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시니어니까 시니어한테 맞는 네네네.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이게 제일 그- 듣기 싫으면 이제 좀 쉬어. 그런 거예요. 아, 그거 제일 싫어요. 맞아.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니어 관련된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같은 시니어가 나오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 생기 있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니어들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해야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나이 들면서 자꾸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렇게 끼지 말라라는 얘기를 자꾸 주변에서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물러서려고 하시는데 맞아. 그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판을 깔아줘요. 네, 네. 잘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니어 연극도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괜히 그러시다가도 시니어 그 연극 참여해서 끝나고 막 펑펑 우신다는 거예요. 네. 가족들 감동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갈등과 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뿌듯하고 하면서 세대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그래서 저도 시니어 연극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감동적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뒷방 늙은이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편하게 쉬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운전도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걸 운전은 좀 잠깐 다른 얘기예요. 네. 그거는 다르지만 네. 어쨌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그 나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풍조는 그거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젊은이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나이 깜짝 든 놀란 사람들에서 게 시각이 아닌 네, 거죠. 저희 엄마가 판소리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고 또 이렇게 무전 여행처럼 전국에 그런 여행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걷는 여행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엄마 범죄의 대상이 돼. 내가 막 아니 근데 그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그러면 그런 좋죠. 프로그램이 그런 있으면 프로그램들이 좋을 것 있으면 같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그래서 제가 여행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혼자서 그거 하시고 싶다고 어떻게 가시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 이 네.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니어를 위한 컨텐츠나 서비스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많지 맞아요. 않아요. 네, 전상일 박사님 네. 사업에 저도 동참시켜 주세요. 어떻게 꼽을 좀 거, 껴보겠습니다. 뭐 연극 이런 거 말고도 또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상도 명상. 예, 이게 그런 연구들이 정말 있거든요. 좋겠다. 그러니까 명상.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두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면역력도 높고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상도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오늘 전문가 말씀 네네. 얘기로는 이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 그렇대요. 네네. 저도 명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신 분들은 다 좋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니어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 이 뭔가 자극 측면에서 봤을 땐 음악이 또 굉장히 전 그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이 시니어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낙상이에요. 낙상. 맞아요. 낙상 특히 고관절 다치시면 이제는 힘들죠. 이제 삶의 질이 너무나 확 떨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고관절 그 부상으로 입원하시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안 다치려면 뭐 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력을 세워야 되거든요. 노쇠해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런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조 그 질병청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요가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노인들에게 따라하게 좀 하고 적합하게. 예.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세요. 당연히 이런 미각이 미각이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네. 먹기 싫고 그 다음에 이런 딱딱한 음식들을 넘기기가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도 안 좋아지시고 맛도 네. 없고 치아도 안 좋고 넘기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먹는 거 싫어하시는 거죠. 단호 근데 박사님이
선생님이 또 음식 전문가니까 네. 아, 네네네. 이 또 하나 만드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꼽을 좀 끼려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드실 때 그때 같이 끼워서 네, 고단백, 네. 고섬유질, 고영양식 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 문제, 그다음에 인지 기능 관련된 문제, 몸 움직이는 문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즐거움. 맞아. 많이 이게 웃고 그래야 되잖아.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냐 없는 얘기냐 그건 둘째치고 맞아. 일단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실 수 있고 그걸 하면서 소소한 재미라도 좀 그 얻으실 수 있고 한다면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음식 얘기에서 잠깐 빠뜨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시니어들에게는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네. 어머니를 보니까 예. 약 이만큼씩 먹어야 되잖아요. 약 먹으려면. 아니, 그러다 일단 보면 그게 약이라는 먹기가 것도 싫어져, 밥을. 약이라는 것도 몸이 건강에 약효를 발휘하는 맞아, 건데 안 먹으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고 잘 드시는 날은 기분도 좋아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니어들의 음식 식습관 문제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두루두루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그리고 웃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뭐또 발표하고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그분들이 시니어들이 나와서 나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재미있게 유머로 늙어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삼행시로 줘서 그런 맞아. 그거 대회하고 그러잖아요. 해학으로 풀어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할아버지께서 어떤 이성을 보고 내가 이게 사랑을 느껴서 이렇게 심장이 뛰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맥이었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오늘 옷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대중교통 탔는데 자리 양보받아서 이게 다 소용이 없어졌네. 하여튼 뭔가 그런 해학과 그런 거로 풀어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지금 컨텐츠들을 네네. 많이 만들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 뚝을 많이 쌓고 직접 그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송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또 소통도 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계획 중에 하나는 이런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지만 네.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뭐 공연 형태로도 풀어가려고. 왜냐하면 저희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새 그 어르신들이 나오는 시니어들이 나오는 공연들을 모니터링 차원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거든요. 많이 다녀요? 네, 다니는데 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시니어들은 뭐 트로트 뭐 뽕짝 뭐 그런 거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클래식의 컨텐츠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유명한 클래식 그런 넘버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호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내가 그냥 시니어들은 그냥 그런 우리나라 전통 음악만 좋아하실 거다라는 걸 많이 깼고 그래서 시니어들 또 층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네네. 요즘 젊은 애들 그랬다고 젊은 애들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잖아요. 시니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시니어의 문화적인 예. 그런 이 선호층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예술 관련된 거, 그리고 얼마나 수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새로운 제2차 베이비 부머나 아니면 그런 수준 높은 시니어들을 위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배 언니 중에 한 분은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뭐 이렇게 지역 사회 이런 데서 단체에서 오페라를 또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오페라 연습하고 막 이렇게 불러보고 막 이러면서 또 굉장히 그것도 즐겁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세부적인 그런 거 맞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맞춤 서비스 이거가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니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가 그 시니어들은
그 어떤 성취감, 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 맞아. 만족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제주 올레 있잖아요. 올레길 네네. 걷기. 그래서 올해 초에 2024년 초에 그 제주 올레와 같이 기획해서 공동 연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제주 올레길을 완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그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의 정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할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주 올레길 이렇게 완주하신 분들의 연령층이 고령자층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봤더니 정신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거로 지금 기억이 들어요. 올레길을 걸었었을 네, 때 내가 이걸 완주했다. 오. 그거에 대한 성취감. 완주에 대한 성취감.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직도 건강하게 이렇게 이런 걸 해냈다라는 거. 자부심. 그래서 자부심.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드려야 될 거가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잘 하실 수 있고 저희보다 더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시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노력을 개발해야지 그냥 시니어 컨텐츠라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뭐 이거 섞어가지고 그냥 드리면 된다?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지금 네네네. 계속 연구하고 네. 지금 그걸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한두 끝도 없이 개발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그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고 그 그래서 많은 도움을 전문가를 주시죠. 예, 네네네. 도움을 또 네. 계속 받으셔야 되고 네네네. 그걸 또 정리해서 묶어내는 것도 우리 전상일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뭐 제가 그런 거 하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는 책을 어린이를 위한 용어로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는 요렇게 해라는 또 노인들이라든가 네네. 시니어, 그러네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또 하나의 묶음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저도 뭐 그런 증세가 있지만 글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책으로 읽는 것보다 듣는 거 더 좋아하시고.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매체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돋보기 안 끼면 아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듣는 거 중심으로를 또 많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또 그려가면서 뭐 이게 또 그런 거에 또 취미가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도서관에 갔더니 큰 글자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제가 그게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제가 시니어들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니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화를 할 때거든요. 맞아. 누군가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근데 시니어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 계층들이 있을 거 말이 안 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시설도 이 뭐랄까 좀 동질적인 그런 취미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수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맞춰주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꿈꾸는 그런 시니어들의 그거는 커뮤니티는 이 뭐라 그럴까 어떤 고층 빌딩 내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시니어들일수록 땅과 가깝게 저층에서 그냥 딱 단독주택에서 클 필요 없어요. 크지 않은 단독주택에서 햇빛 잘 쬐면서 금방 밖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은퇴자 마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선시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작은 단독주택에서 부부랑 살건 혼자 살건 하면서 금방 땅으로 나올 수 있고 옆에는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이 취미를 갖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인구가 되니까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 꼭 하셔야 돼. 걷기든 약간의 노동이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땀도 흘리시고 이게 동물들이 또 인간과 교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2막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다시 어린이가 성장을 해서 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다
처음부터 다시 어떤 인생을 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모든 시스템이.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린아이들보다는 또 다른 면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있으니까 또 고치고 이렇게 변화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액티버 시니어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전상일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이제 늙어가고 있을 텐데. 뭐 그 정답을 뭐 모든 걸 알고 있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보건학을 공부했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게 그 건강 관리. 저는 걷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많이 걸어 보니까 저도 막 여러 가지 건강 뭐 혈압도 높아지고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러니까 경계선상이 있는데 그걸 한 3년 동안 많이 걷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정상으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걷기의 중요성 그거 하고 그다음에 쉬세요. 노인 어르신들한테 쉬세요라는 건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다. 쉬라 그러면 자꾸 머리를 쓰셔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청각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아. 이게 난청이 오기 시작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보를 습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세요. 요새 젊은 친구들 막 귀에 다 꽂고 막 시끄러운 음악으로 사니까 이 청각 세포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까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100세 시대, 120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픈 채로 살 수 없잖아요. 네. 될 수 있으면 포인트를 좀 건강 포인트를 많이 모읍시다. 네.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머리를 자꾸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시니어 1번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푸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내 콘텐츠를 시니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여기다 이메일 주소 넣어주세요. 이메일 주소 좀 놔드릴게요. 이메일 주소. 네,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저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우리 준비되어 전상일 있습니다. 소장님이 저보고 즐겁게 목소리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배우겠습니다. 목소리 유지법. 자, 그동안 너무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그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그런 것들까지 함께 해주시다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일 소장이었습니다. 네.